네, 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자, 오늘요, 이분 모시는데 타이밍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CPI가 이렇게 잘 나왔는데 왜 주가가 빠지나요? 근데 대형 기술주들 이제 하락인 건가요? 라는 질문들 다 드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오늘 뉴욕 시장 변화의 모습을 보인 날 모셔서 다행입니다. 자, 간밤에 먼저 소비자 물가 CPI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이 굿데이터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물가 지표에서 확실히 확인이 됐습니다. 자, 금리 인하 시그널 완전 확인이 됐고요. 근데 이제 오늘 주가가 이제 빠졌습니다. 그 부분까지 한번 영향 살펴보도록 할까요, 본부장님? 네. 자, 우리가 지금 CPI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뭐 하루 계속 올라가기만 했죠. 이번 달 내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들 참 많이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역시나 뉴스에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추세적인 큰 변화가 생겼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우선 CPI를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시면, 지금 CPI 6월달 숫자가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우리가 원하는 2, 3%대의 어떤 물가 지수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로 이제 앞자리가 곧 깨질 거다, 3이 깨질 거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숫자를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지금 전달 대비 숫자로 놓고 보면 벌써 앞자리가 2자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이 전달 대비 숫자가 마이너스 0.1%니까. 예, 이거는 어쨌든 완전히 이제 잡힌 거고. 저기 전월 대비 MOM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달 대비. 0.1%가 4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그 자체만 보고 있으면 이제 인플레이션은 이제 잡혔다라는 부분이고, 사실 미 연준이 더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게 근원이죠. 근원이 0.1%니까 곱하기 12 하더라도 1.2%대. 그러면 이건 이제 거의 다 잡혔고요. 또 가장 골치 아프게 느껴졌던 부분이 이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주거비 쪽이었는데, 네. 이것도 0.2%면 곱하기 12 했었을 때 2.4%로 떨어진 거죠. 다음 거를 올려주시면 대부분 다 식품, 에너지, 뭐 신차, 중고차 모든 부분들이 다 이제는 2%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2%대 정도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사실 7월 미 연준의 미팅에서 충분히 금리를 내려줄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 데이터를 조금 더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 달에 만약에 내려준다. 지금 보시면은 파웰 의장의 발언들을 보고 있으면 이제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잡혔다.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제 전에까지는 계속 오르는 모습이 나왔던 거고요. 지금 기준금리 전망 자체도 이제는 9월 달에 내려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 미 연준의 전망치, 페드와치 숫자를 좀 올려주시면 9월 달에 내릴 확률이 이제는 90%가 넘습니다. 예. 안 내릴 확률이 7.3%밖에 안 되니까. 네네. 예. 그리고 아마도 9월 달에 내려주면은 12월 달에 한 번 더 내려줄 수도 있을 것이다. 연이회. 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상했던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예상대로 흘러갔는데 왜 주가는 왜 이러냐. 그러게요. 네, 이런 걱정을 하시겠죠.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모든 증시가 다 빠졌다 그럼 걱정할 텐데, 네. 금리가 떨어져 주면은 그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과 중소형주들이 튀었어요. 예, 그래서 러셀 2000이 어저께 3% 이상 급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떨어져 주면은 가장 좋은 업종은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건설 업종이거든요. 주택 건설 업종이 뭐 종목 따라 틀리지만 3%에서 6%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너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조정, 그리고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의 상승, 이런 모습이 어제는 오늘 아침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오늘 다 떨어진 게 아니라 업종이 네.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술주들은 좀 쉬어갔고 주택건설, 부동산 쪽 이게 이제 금리 인하의 이제 수혜주들이라고 하는 이 업종은 올랐기 때문에 아주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분석
들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로테이션이 완전 좀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매그니피센트 종목들은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 테슬라 많이 하락을 했고요. 네. 다행히 이제 그동안 덜 올랐던 주택건설 부동산 쪽은 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섹터 로테이션,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는 거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희는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키높이 맞추기 정도로 보고 있고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매력도는 여전히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금리를 내린 게 아니죠. 내린다 하더라도 7월 달에 내리는 것도 아니고 9월 달에 처음으로 내려주는 것이고요. 올해 연말까지 2차례 겨우 내려주는 것입니다. 중소형주가 올랐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이제 이자 비용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력도가 생겼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전히 금리를 지금 뭐 4차례 정도 내려줘야지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적절하다까지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상당히 금리 내리는 부분을 반영한 중소형주 주가의 움직임이었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이따 뭐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 로보택시가 지연됐었죠. 가장 대형 기술주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비싼 종목이 뭐냐면 테슬라입니다. 왜냐하면 PER이 뭐 80배 뭐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뉴스까지 겹치면서 전체적인 대형 기술주를 끌어내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은 매그니피센트 7의 밸류에이션 매력도 테이블을 하나 좀 띄워주시면은 상대적인 매력도를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이 매그니피센트 7의 매력도는 전체적으로 한 50%가 넘는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현재의 S&P 500의 매력도가 뭐 거의 5%, 뭐 7% 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숫자죠. 그리고 나스닥의 매력도를 우리가 지금 들여다봤었을 때 한 17% 정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거의 3배의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 7개 중에 어떤 종목, 테슬라 같은 경우는 PER이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네. 전체적인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도와 이익 증가율을 놓고 봤었을 때는 여전히 매그니피센트 7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는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었을 때 매그니피센트 7이 차지하는 비중이 35%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비중은 최소 들고 가셔야 돼요. 그만큼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지금 선진국 아까 방금 올라왔던데 보시면 지금 가장 매력도가 높은 지수 자체도 나스닥 100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대형 기술주와 나스닥 100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여전히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런데 금리를 내려주는 속도에 따라서 중소형주라든지 다른 쪽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형 기술주의 비중 조절 줄이는 건 아직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오늘 좀 약세였기 때문에 더 담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제가 어저께 굉장히 뭐 큰 강연이 있어가지고 네. 나가는데 계속 전화가 오셨어요. 네. 여태까지 투자를 못 하셨던 분들이 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계속 오르기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와야 되는가. 근데 딱 떨어져 주니까 네. 참 좋은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이 대형 기술주라든지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 100의 고점은 전혀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많이 계속 오르기만 했기 때문에 네. 담아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 했는데 어제. 네. 저희 방송 보셨으면 저희 진짜 매수해서 그 수익 얻으셨을 텐데 네. 싶습니다. 근데 저희 그 변화가,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11일 동안 올랐다가 이제 오늘 8월 8일 로보택시가 이제 10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또 8%, 888 이렇게 하락을 한 부분에 대해서 네. 질문을 좀 주시기에 많은 네.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기에 테슬라도 좀 짚고 갈게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PER이 높죠. 80배 정도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근데 주가를 보시면은 지난 거의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이 올랐죠. 저점이 140달러 근처였단 말이죠. 이게 260달러까지 상승을 했으니 뭐 거의 50%가 뭡니까? 훨씬 더 오른 그런 모습을 보였죠. 지금 저기 나와 있지만 뭐 지난 한 달로 보면은 38%나 올라 있습니다.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빠져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실 저렇게까지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로보택시 때문이었어요. 8월 8일까지 기다리시면서 올렸단 말이죠. 근데 이게 10월 달로 연기됐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에 조정이 오죠. 그렇지만 이 스토리가 사라진 건 아니죠. 그냥 지연이 됐을 뿐입니다. 네.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구해보더라도 사실 테슬라의 적절한 가치는 연말까지 아무리 높게 봐도 $280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정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익 증가율이 이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에서 들어온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뭐 내년 연말까지 $360도 보고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밸류에이션의 좀 부담감, 그리고 이 뉴스의 지연,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이 왔지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여전히 테슬라도 상당히 매력 있는 종목이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시더라 하더라도 다른 M3,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 대비해서 상당히 작은 규모죠. 8천억 달러니까 나머지 회사들은 3조 달러가 넘기 때문에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 네. 좀 천천히 수량을 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테슬라 많이 오르고 최근에 그러다 마침 또 연기 소식 나오고 일리 있는 조정이었다. 장기적으로는 변화 없는 긍정적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그 전략 듣기 전에 잠깐 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M7 이후에 눈여겨봐야 할 기대주를 준비해 주셨어요. 네. 제가 이제 왜 이걸 갖고 왔냐면, 뭐, M7 하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금리를 내려주기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9월 달에 내려줄 거고,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금리를 아무리 못해도 한 4차례 정도는 내려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중소형주라든지 또 경기 민감주라든지 금리 인하 관련 수혜주라든지 이런 쪽을 좀 들여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력이 있는 종목들 30개를 좀 쭉 뽑아 보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값이 나오냐면, 글로벌 기업들로 놓고 봤었을 때 중소형주들이 좀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종목들도 좀 올라오고요. 물론 여전히 AI 관련주들이 가장 중요하게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쭉 보시면은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 관련주들,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또 어떤 종목이 올라오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건설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분산하실 필요가 있겠고, 중소형주 중에서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이 30개 종목을 다 추천하는 게 아니라 네. 다 좀 들여다보시고 본인의 마음에 좀 편한 종목들을 좀 골라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마지막 본부장님 전략 들어볼까요? 어떻게 비중 가져갈까요? 네. 자, 우리가 뭐 비중에 대한 어떤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어닝 시즌이 2, 4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여전히 우리가 생각할 때 대형 기술주, 매그니피센트 7, 그리고 반도체, AI, 여기에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계속 하드웨어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조금씩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을 늘려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오른쪽에 가치주로 보시면은 건설 주택 관련된 쪽의 매력도가 충분히 앞으로 금리 인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종목과 포함을 시키셔서 네. 이 안에 있는 어떤 업종에 관련이 있는지도 보시면서 좀 종목들을 선별하시고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앞으로 한 달 동안 굉장히 좋은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네. 그동안에 좀 안 된 그 분석들도 오늘 새롭게 들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동원 부부장님과 함께 했고요. 여러분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